안녕하세요, 프라하스입니다. 오늘 아르프라핫독 첫 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지금 현재 사이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윤진영 선생님을 처음으로 이제 모셔가지고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선생님 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도에 간호대학 졸업을 하고 대학병원에서 1년 5개월 외상외과 1년 정도 OR에서 근무를 하다가 2020년도에 석사를 시작하고 공부하는 도중에 앵클렉스 패스하고 지금 현재 사이판에서 지금 간호사로 현재 일하고 있는 윤진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혹시 저랑은 좀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닿았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2019년도 한 10월, 11월 당시에 제가 앵클렉스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정보들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찾아봤고 그러다가 지금 프라 선생님 만나게 되었고 선생님이랑 같이 서류도 같이 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벌써 3년이 네, 맞아요. 제가 우리 선생님 서류 과정부터 해가지고 앵클렉스 시험 합격하시는 것도 보고 그리고 그 뒤에 사이판 가시는 것까지 다 이렇게 좀 그 과정을 지켜봐왔어가지고 사실 저도 이제 선생님 볼 때마다 굉장히 또 뿌듯하고 너무너무 정말 좀 대견한 느낌까지 들거든요. 선생님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제 지금 사이판에서 이제 근무를 하신다라고 했는데 혹시 지금 어디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사이판 어디서 근무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CHCC라고 풀네임으로는 Commonwealth Healthcare Corporation이라고 한국으로 치면 약간 중소병원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4월 달부터 일을 하고 있는 상태. 2022년 4월부터 일을 하고 계시는 네. 거죠? 그러면 지금 한 어느 정도 일을 하시고 계신 걸까요? 지금은 지금 연가를 쓰고 한국에 온 상태이고 네. 지금 또 아직 그만두진 않았어요. 음. 그래가지고 4월 달부터 해서 지금 대략 한 10개월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사이판에서 근무를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주들도 있는데 꼭 이렇게 사이판을 결정하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 제가 사이판을 계획할 당시에 이민 또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미국에 갔을 때 좋은 병원에 막 존스 홉킨스 같은 갔는데 뭐 환자가 CPR 터지고 막 그런 상황에서 영어 못 알아들어서 막 what did you say 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최악인 거였어요. 저는 막 간호사로서 본분 충분히 다 하고 싶고 약간 프로페셔널한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 영어가 발목을 잡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조금이라도 중증도 낮은 곳에서 좀 일을 하면서 영어로 얘기하고 의사소통하는 걸 적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본토 갔을 때 조금 더 적응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부러 그런 것까지 고려를 했었고 특히 네네. 사이판이 아무래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막상 이렇게 뭐 본토에 가면 언어도 낯설고 문화도 낯설고 적응하는 시간이 많이 들 텐데 사이판이 아무래도 아시아 문화가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적응이 쉽지 않을까 해서 제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과 맞아 떨어지는 것 같으세요? 이게 영어를 배우는 거라든지 뭐 병원 그런 근무 환경에 적응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 아무래도 사이판에 필리핀 사람도 많고 한국 사람, 중국 사람 그리고 그 본토에서 오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특히 의사는 그 본토에서 오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무튼 사이판에 필리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영어가 좀 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같이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을 의사랑도 하는 거잖아요. 그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음도 좀 더 신경 쓰게 되고 그런 부분에 노출도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확실히 1년 전보다 지금 비교했을 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은 혹시 사이판에서는 얼마 정도 이제 계실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처음에 지원할 때부터 이렇게 이민을 지원하고 이민 프로세스 그 당시에는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안내를 받은 상태였어가지고 한 영주권 나올 때까지 한 대략 1년에서 1년 조금 넘게 처음에 계획을 하고 온 상태고 지금도 대략 10개월 정도 일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제 목표는 1년 채우고 그만두고 그 본토에 가는 계획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워킹 비자를 받을 때 사이판 워킹 비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서류가 조금 꼬여가지고 석사를 다 마치지 못한 상태로 출국을 한 경우라서 지금 영주권은 그 신체 검사를 하고 6개월 안에 출국을 하면 되는
시스템이어서 네네. 지금 받고 제가 석사 3월달부터니까 한 학기 마치고 졸업하고 지금 메인 스테이지 갈 예정입니다. 선생님 네네.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 사이판 간호사는 워킹 비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도 되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사이판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조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사이판에 오와서 지금 제가 다니는 병원에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어요. 그래서 직고용도 병원에서 지금 진행을 한 상태고 네. 아니면 국내 에이전시 통해서 해도 되는 방법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일단 크게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네. 일단 그 뉴욕주를 통해서 그 앵클렉스 패스를 하게 되면 이거 NMI라고 노스 마리아나 아일랜드 주로 엔돌스먼트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주 엔도스먼트는 주 이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근데 거기서 신청서에 보면 소셜 넘버를 적으라고 적혀 있긴 한데 네. 그래서 제가 직접 문의를 해봤어요. 그 소셜 넘버 없는데 어떡하냐 하니까 일단 공란으로 해서 제출하면 해주겠다 하셔가지고 네. 처음엔 저도 소셜 넘버 없이 진행을 아, 해서 네. 받은 상태고 저는 좀 빨리 된 상태라서 대략적으로 한 1개월 정도 걸렸는데 사람마다 다른데 1개월에서 한 3개월까지도 걸리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병원에 직고용을 지원할 때도 병원에 물어봤는데 일단 엔돌스먼트를 시작한 상태로 지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완료가 안 됐는데도 그냥 지원이 가능. 일단 엔돌스먼트 시작하고 네네. 왜냐면 그 물어보니까 면접을 하고 나서 안 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 예 인터뷰 볼 때 지금 먼저 엔돌스먼트 시작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 인터뷰를 잡는데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엔돌스먼트 시작하시고 면접 보고 그 CW1이라고 그 사이판에만 주는 특별한 워킹 비자가 있어요. 그거를 네.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한 대략적으로 6개월에서 오래 걸리면 8개월 정도 걸려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받으시면 그 비자가 1년마다 매년 갱신을 해야 되는 비자고 받고 나서 오셔가지고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아까 전에 그 CW1이라는 비자로 지금 이제 근무를 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그 비자의 뭐 장점이나 단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아무래도 큰 장점은 이 CW1 자체가 미국의 그 유효한 비자다 보니까 네. 나중에 영주권을 생각하실 때 그 485라고 그 미국 내 신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한국에서 EB3로 해서 네. 미국 외에서 그 이민을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인터뷰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너무 커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팬데믹 때문에 다들 그 미국 외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정말 딜레이가 많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미국 안에서는 진짜 딜레이 하나 없이 대부분 6개월 안에 다 그냥 영주권 받고 가셨어요. 이게 신청이 아무래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여기서도 그러니까 미국 안에 있는 에이전시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병원에서도 서포트를 지금 해주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CW1이 지금 행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네. 그 트럼프 정부 때 2028년까지만 일단 CW를 주자 해가지고 지금 병원 방침이 2028년까지 모든 CW를 다 그 영주권을 받게 그 프로세스 하는 게 지금 병원 방침이에요. 정책. 오케이. 근데 단점은 네. 이 CW가 매년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 그쵸. 서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그 서류 3개월 전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프로세싱이 아무래도 좀 미국이 느리다 보니까 이게 제가 CW가 만료가 되고 나서도 이게 프로세싱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럼 네네. 내가 이게 그 다음 리뉴얼 비자가 어프로블 될 때까지 그 프로세싱 기간 동안은 무비자예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말하면 무비자라서 외국에 나가거나 한국에 놀러 가거나 할 수 없어요.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무조건 거기서? 사이판 안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사이판에 필리핀 친구들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 본토로 여행 가는 거를 엄청 어려워요. 그래요? 이게 한국 사람은 또 필리핀 사람이랑 달라서 여행 허가서를 사전에 받으면 괌이나 이제 그 메인 본토에 놀러를 갈 수가 있는데 일단 원초적으로 허가서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사이판에 오시는 선생님들이 다 아무래도 이 비자를 받고 사이판에 오면 본토에는 못 놀러 간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와, 이거는 진짜 선생님께서 지금 사이판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겪으신 얘기를 해주신 거라서 진짜 너무 많이 도움이 돼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사이판 간호사가 되는 절차도 진짜 잘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비자에 대한 장단점도 이렇게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그러면 혹시 그 사이판 간호사로서 근무를 하시면서 느끼는 장단점이 혹시 있을까요? 아무래도 큰 장점은 근무 환경이 아무래도 근태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오프를 쓰고 싶거나 아니면 자기가 애뉴얼 립을 쓰고 싶을 때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신청하는 편이고 거의 그대로 나오는 편이에요. 이게 약간 다들 인식이 이
사람이 그 락업 스태핑은 그거는 우리 문제가 아니라 HR 문제라고 약간 생각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 매니저도 그런 부분에서 압박을 전해주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정말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원할 때 쉴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다른 거는 그 식립 한국은 병가라고 하는데 미국은 어떤 식으로 식립을 주냐면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그 컨트랙 사람들마다 컨트랙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주에 애뉴얼 리브 8시간, 식리브 4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은 다 애뉴얼 리브만 주잖아요. 그쵸. 근데 미국은 이렇게 애뉴얼 리브, 식리브 따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식리브 시간 안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몸이 안 좋아. 그러면 그 저희 병원 정책 같은 경우는 근무 2시간 전까지 슈퍼바이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 몸이 아파 나 식리브 쓸 거야 하면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분위기. 그래서 제 몸이 정말 아플 때 그걸 쉴 수 있다는 것도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러면은 장점 진짜 우리나라랑 비교해도 진짜 좋은 것 같은데 그럼 혹시 단점이 있다면 되게 크게 웃으셨는데 혹시 단점이 있을까요? 선생님 느끼시는? 아무래도 일단은 한국은 뭔가 오더가 났을 때 병원에 비치 약품도 많고 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바로 믹스를 해서 환자한테 줄 수 있는 신속함? 네. 이 아무래도 장점이라고 싶으면 그게 반대로 미국에서는 약이 처방이 나잖아요. 그럼 그게 약사가 무조건 컨펌을 해야 되고 믹스를 해야 되는 약물이면 그 다 약국에서 믹스를 해서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는 빨리 주고 싶은데 줄 수 없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약국이 24시간 하는 게 아니라 약국도 온콜대로 저희 병원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급하게 무슨 약물이 필요할 때 약사를 온콜로 부르기가 너무 힘든 약간 부를 수 있는데 부르기 좀 눈치가 보인달까? 이게 한국 사회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쵸. 다른 병동에 전화해서 약을 찾는다든지 그런 적이 가끔 있어가지고. 네네. 그렇구나. 그리고 장점이나 단점은 네. 저희 그 사이판에도 사이판 로컬 간호 학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규들이 많이 오는데 네. 신규들이 뭔가 잘못을 했거나 일이 많이 딜레이가 됐을 때 하나도 혼내지 않고 정규 퇴근을 시켜요. 그리고 일찍 오라고 말도 안 해. 그래가지고 7시 출근이면 6시 50분에 와가지고 진짜요? 신규 간호사가? 일이 다 마무리 못했지만 7시에 인계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2교대라서 네. 아침 7시 저녁 7시인데 인계 다 끝나면 7시 반 이렇게 시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계를 받는데 내가 환자가 2시에 왔는데 내가 너무 바빠서 환자 정리 다 못했어. 하잖아.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할게 너 그냥 퇴근해 하고 보내주더라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남들이 또 다 그렇게 보내주니까 선생님은 약간 뭔가 뭐라 기분이 못하고. 안 좋아도 뭐라 못하는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중간 연차에게는 일에 아무래도 프레셔가 좀 있죠. 아무래도 케어를 해줘야 되니까. 이게 진짜 그러니까 신규 간호사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진짜 이렇게 중간 연차가 느끼기에는 조금 좀 짜증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기는 하네요. 그리고 약간 미국은 마인드, 한국은 그래도 혼내는 것도 정이라고 약간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알려주는 분위기잖아요. 그게 좀 잘못된 방법인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고쳐졌으면 좋겠고 이제 문제를 안 일으켰으면 잔소리를 하는 건데 그쵸. 미국은 그것도 네 responsibility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고 그 인시던트 리포트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프로세스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사이판 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한국에서 좀 임상을 좀 많이 배워가지고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사이판에 이제 가고자 하시는 분들의 임상 경력 한 어느 정도면 선생님 충분하다고 보실까요? 일단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정도 되고. 아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IV를 어떻게 넣는지 정도는 익힌 상태로 많이는 필요 없고 그냥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만 아는 상태로 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꿀팁을 또 이렇게 남겨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제가 아까 초반에 한 가지를 좀 빠뜨린 것 같아가지고 혹시 그러면 지금 사이판 그 병원에서 어떤 부서에서 그리고 어떻게 근무를 하고 어떤 업무들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시면은 한 듀티에 몇 명이 이렇게 근무를 한다던가 한 간호사가 몇 명씩 환자를 보는지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사이판에서 처음에 4월 달에 갔을 때부터 한 10월 말까지는 메스서지에서 일을 했었고 11월 때부터는 지금 현재 파큐라브 리커버리 룸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 메스서지부터 얘기를 하자면 한 듀티당 차지 널스, 그러니까 저희는 차지 널스 개념이 한국이랑 조금 달라가지고 그 간호사가 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냥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시니어라든지 그런 분이 차지 널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하는 일은 그 다음번 어사인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일단 차지 널스 한 명에 예를 들어 평간호사가
그때 듀티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환자가 엄청 많다. 그러면 환자 레시오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더 오버타임 일을 할 수 있는 간호사를 찾아가지고 그 레시오를 일정 이상 안 넘도록 할 수 있게 그렇게 간호사를 한 명 더 부른다든지 그런 식으로 네.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차지 널스도 환자를 보면서 그 차지 널스 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토탈 환자 레시오는 환자가 적을 때는 한 3명 정도 보거나 네. 많을 때는 한 5명까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는 팬데믹 그 끝물에 갔었으니까 네네. 팬데믹 상황도 있었잖아요. 네. 예를 들어 간호사가 코로나가 많이 걸렸어요. 예를 들어 네. 3명, 4명이 걸려서 하면 레시오 한 6명까지 가기도 했었어요. 네네네. 그랬고 지금은 리커버리 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랑 그 대체적으로 비슷한데 좀 네. 크게 다른 게, 한국은 리커버리 간호사가 그 수술실 안에 들어가서 혈압이랑 그런 거 다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미국은 그분을 CRNA가 해요. 그래가지고 리커버리 룸 회복실 진료하는 사람은 수술실에 들어갈 일 전혀 없고 환자 리커버리만 하는데 병동 환자는 30분 그리고 외래 환자는 1시간 해서 그 저희도 그 따로 환자 점수 매기는 스코어 네. 리스트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 해가지고 8점 이상, 10점 이상 이렇게 충족됐을 때 환자를 병동에 보내는데 레시오는 1대1. 1대1. 정말 급한 경우는 마이너 하나, 메인 하나 해서 1대2인데 거의 없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는 선생님께서 현장에 이렇게 일하시면서 들려주시는 얘기여가지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민감하실 수 있는 질문이라서 뭐 굳이 상세하게는 다 대답 안 해주셔도 되는데, 혹시 이제 사이판 간호사로서 페이 이런 거는 조금 어떤가요? 지금 아무래도 저희는 갈 때 CW라고 워킹 비자를 받고 가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CW를 받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PWD라고 적정 임금 수준 이런 거를 뒤에서 병원에서 그 비자를 주기 전에 다 책정을 한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 수준에 맞게 저희 신고를 이미 한 게 있어가지고 그 원래 지금 시티즌십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랑 네. 급여가 조금 달라요. 지금 저는 22.199를 받고 있고 지금 얼마 전에 그 CW가 아닌 그 영주권이나 그 시티즌십 받고 있는 사람들은 5% 임금 인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다른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불만이 좀 있긴 한데 일단 저희가 서류를 그렇게 적정 임금으로 냈기 때문에 네. 쉽게 중간에 조절을 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저희는 임금 인상 타이밍이 그 서류를 냈을 때 그 1년이 끝나고 그 다음 서류 준비하게 될 때 1년이 지났을 때 연봉 협상을 할 때 그때 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22.199불에 주 40시간에서 2주에 80시간 해가지고 세금이 한 대략 20% 정도 네네네. 빠지면 오버타임 하나도 안 했다는 전제에서 2주에 1,470불 정도 받는 것 같고 네. 사이판은 지금 월세가 싼 건 한 400에서 한 600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는 차도 지금 장기 렌트를 하고 있는 네네. 상태고, 그래서 한 달에 고정 비용이 집이 지금 제가 인터넷 포함해서 600불 내고 차를 한 300불에 빌리고 있고 네네네. 그러고 차도 이제 그 매달 300불인 거죠? 저는 차를 안 샀어요. 거기서. 네네. 그래서 차를 렌트를 하는 비용 내고 생활비 해도 그 오버타임 좀 많이 한 달은 한 200만 모으는 것 같고 좀 적게 보면 100만 원 모으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줄 몰랐는데 진짜 너무너무 그러면 되게 사이판 간호사로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거 이제 간호사 관련된 거 뭐 이외나 혹은 뭐 임상을 하시면서 지금 사이판에서 지내면서 되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이런 거 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제가 한국에서도 코로나 파견 간호사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코로나 안 걸렸는데 제가 사이판 와서 코로나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걸리고 나서 후유증이 좀 있었어가지고 병원을 좀 자주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병원에서 제공되는 보험이 있다 한들 일단 기본적으로 당일 워크인으로 병원을 갈 때 그 클리닉 같은 경우는 기본 3시간 정도 걸려요. 미리 예약을 안 한 환자 같은 경우. 네. 저는 이미 열이 막 나고 기침 막 하는데 3시간을 그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고 의사를 봤어요. 5분 만에 100불. 피검사 그때 OTPT 보려고 했는데 그것만 거의 30불? 기간도 22주 걸리고. 진짜요? 그리고 그 결과지도 병원에 가서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었고, 약도 한국은 뭐 사이드 이펙트 생각해가지고 위장약 이런 거 다 주잖아요.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페니실린만 줘요. 다른 약들 안 줘요. 그래가지고 그럼 또 다른 약들을 또 구매를 하기 하루 위해서 약국에 가야 돼. 아,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되게 힘들었고 근데 되게 좋은 것도 있었어요. 제가 아프잖아요. 열이 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잘 쉬고 물 많이 먹으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너 아파? 그러면 며칠 쉬면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내가 식리브 닥터 노트 5일 줄 테니까 5일 동안 일 나가지 말고 쉬어. 이렇게 주거든요. 그 닥터 노트를 병원에 제출하고 내가 식리브만 갖고 있으면 일주일 동안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때 빨리 나으셨어요? 어떻게? 저는 그러고 나서 자잘자잘하게 계속 기침 계속 하고 열 나섰어가지고 거의 한 3주 아프다. 그래서 3주 동안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지만 급여는 계속 받고 있어서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좋기는 하지만 조금 그렇구나. 근데 그러면은 해외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선생님께서 해외 간호사를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되게 외롭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정말 한국에서는 되게 외향적이고 응. 나가서 노는 거 좋아하고 막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미국 와서 깨달은 게 전 정말 생각보다 내향적이다. 아 진짜? 미국 사람은 텐션이 그치. 해가지고 남다르죠. 네. 그래서 막 제가 어디 바를 간다든지 아니면 레스토랑 간다든지 했을 때 자기가 조금만 더 오픈마인드를 가지면 같이 어울릴 사람들 많다. 조금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먼저 하이 정도 하면 이제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그쵸? 그쵸. 스몰톡 장인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조금 힘들어서 다 그 텐션을 맞춰서 간다는 게 그래서 따로 외롭기보다는 이제 그런 거가 조금 적응이 되지 않았다. 약간 이렇게. 그렇죠. 지금까지도 뭐 예를 들어서 파티 초대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파티에 갈 때 막 드레스 차려입고 있는 거 알아. 근데 그런 거 입고 가는 것도 저는 좀 아직도 생소하고 갔을 때 막 스몰톡 하면서 막 2시간 동안 막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맞춰서 웃으면서 얘기를 해주는 것도 아직도 좀 불편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거는 또 이제 선생님께서 앞으로 또 이제 본토 가셔가지고 더 오래 사시면서 적응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이제 사이판 간호사로 근무를 하시고 계시고 또 이제 본토로 가실 예정이신데 혹시 거기에서의 계획은 또 따로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제가 한국에서 근무를 한 그 희수를 봤을 때 제가 ICU에서 일한 건 없어요. 스텝다운 정도까지만 일을 했고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본토에 가면 그 팔로우십 그 프로그램이라고 ICU에서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한 경력으로 그 ICU 인턴처럼 처음에 그 일을 좀 배우다가 그 정규직으로 해서 ICU를 뽑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지원해가지고 ICU 경력을 쌓다가 저는 그 마취 전문 간호사라고 CRNA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좀 찾아보고 계시거나 혹은 그 관련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 CRNA가 되기 위한 그런 절차 이런 거. 아무래도 그 학교가 좀 다를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또 미국에서 RMBSN 편입을 해가지고 졸업한 졸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영어 성적이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한국 BS만 있는 경우에는 영어 예를 들어서 토플 몇 점 이상 그리고 학교마다 GRE를 내야 되는 학교도 있고 GRE를 안 내도 되는 학교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좋은 학교를 간다 하면 GRE를 내야 될 수도 있어요. GRE도 내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원래 마스터 디그리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미국 정책상 모든 CRNA 과정이 마스터 디그리, 필로소피 디그리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학교마다 다르지만 2년 안에 혹은 5년 안에 그 통계학 수업을 들은 게 있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학점도 높아야 된대요. 제가 듣기로는 4.0 만점에 3.4가 최저고 대부분 다 3.5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선생님께서 하시는 거 잘 이루시기를 바라며 나중에 또 저 모르잖아요. 선생님이 또 CRNA가 돼서 또 그 관련된 얘기 해줄 수 있으니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은 거의 이제 임상 포커스 되어가지고 선생님 간호사 경력을 쌓고 계신데 혹시나 이 외에도 또 다른 이제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좀 희망 사항이 있으실까요? 제가 친구들한테 아무래도 제가 주변에 그 현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들어보면 그 보톡스 널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보톡스 클리닉을 여는 거는 뭐 MP 이상 열 수 있지만 그 보톡스를 넣는 간호사가 그냥 서티피케이트만 있어도 프로그램 듣고 서티피케이트만 있어도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파트타임으로도 가능하고 되게 돈이 쏠쏠하고. 그래요? 나 이거 처음 들어봐. 보톡스 서티피케이트 따보려고.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시험 보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있어. 프로그램 이수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서티피케이트 따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 서티피케이트 따는 것보다 얼마나 잘 논리냐가 그치. 또 맞아. 문제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트레이닝을 받느냐 이것도 되게 관건이라고 들었어요. 그럼 선생님은 그거를 이제 빠른 미래 안에 한번 해보실 생각이실까요? 아 저는 본토 가게 되면 아마 알아보고 그러면 선생님 자격증 따시고 제가 선생님한테 가서 시술을 다음에 한번 받아보는 걸로. 시술 후기 시술 후기를 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지금까지 사이판 간호사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간호사라는 직종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저희 구독자님들 중 사이판 간호사를 이제 도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략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일단 도전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이판은 본토랑 다르게 영어 성적을 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회화만 좀 되고 일을 할 때 지장이 없어 보이면 대부분 다 CW 비자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는 게 임상 시작하면서 회화학원을 좀 다녀요. 그래서 회화가 어느 정도 입에 붙었다, 나는 일을 좀 도전해보고 싶다 하면 지원을 하고 그 비자가 나오는데 6개월 정도 걸리니까 병원 한 6개월 정도 다니다가 이제 와서 일을 하면 나름 또 적응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사이판이 섬이고 또 필리핀 사람들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그 한국의 그 생활을 생각하고 오시면 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로 타고 가서 뭐 뮤지컬 주말에 보고 이런 생활은 좀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오셔가지고 한국 사람들 제일 많이 좀 실망하는 게 아무래도 그런 인프라가 좀 잘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실망하시는데 좀 감안하시고 오시면 좀 더 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아무리 사이판에 와서 V착 치면서 영어를 배운다 하더라도 자기가 뒤에서 공부를 복습을 하거나 좀 배운 거를 좀 곱씹는 시간이 가져야 이게 영어 좀 빨리 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조금 더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유튜브 출연해주셔가지고 진짜 선생님이 해주실 수 있는 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영상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선생님 시간 되실 때 제가 또 질문을 전달을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제 직종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 선생님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전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렌프라하톡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렌프라하톡 소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